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고급스럽게 조성된 수목장 구역입니다.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마저 어딘가 을씨년스럽게 느껴집니다. 낙엽들이 바람에 굴러다니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제 앞에는 검은 상복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는 뒷짐을 진 채 먼 산을 응시하고 있고 그 옆에 여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 위패 앞에서 흐느끼고 있습니다. 위패에는 태성그룹 강진우라는 글자가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묘비를 쓸어내립니다. 진우야, 엄마 왔어. 춥지는 않니? 혼자 여기서 무섭지는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낮고 억눌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만해. 진우가 보면 마음 아파한다. 여자는 대답 대신 더 깊이 오열합니다. 어깨가 격하게 떨립니다. 남자의 눈가도 서서히 붉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눈물을 떨어뜨리지 않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이 남자가 태성그룹 회장 강만호이고 여자가 그의 부인 한명숙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 앞에 위패에 새겨진 이름이 그들의 외아들,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강진우라는 것을. 바람이 더 세차게 붑니다. 낙엽들이 소용돌이치며 위패 주변을 맴돕니다. 정적 속에서 명숙의 울음소리만이 메아리칩니다. 만호는 여전히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이 느껴집니다.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남자에게 남은 것은 거대한 부뿐이라는 것을, 그 막대한 재산을 이어받을 핏줄도 그 부를 함께 나눌 온기도 모두 이 차가운 땅 아래로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석양이 깊어지며 수목장 구역 전체가 붉게 물들어갑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그 그림자 속에 세 번째 그림자가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저는 강만호와 한명숙을 따라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들은 수목장 구역을 벗어나 주차장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명숙은 여전히 눈물을 닦아내고 있고 만호는 묵묵히 그녀의 팔을 부축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그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화려한 수목장 구역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소박하고 낡은 일반 묘역입니다. 묘비들은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발해 있고 잡초가 여기저기 자라 있습니다. 그곳에 세 명의 아이들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허름하지만 깔끔하게 다려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가장 큰 아이는 10살 정도로 보이고 가운데 아이는 8살쯤, 막내는 겨우 5살쯤 되어 보입니다. 그들 앞 묘비에는 편의점표 초코파이 3개와 우유팩 3개가 정갈하게 놓여 있습니다. 가장 큰 아이가 입술을 깨물며 말합니다. 아빠, 우리 오늘 인사하러 왔어. 내일 우리 비행기 타. 가운데 아이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빠, 미국은 여기서 엄청 멀대. 비행기 타고 자고 일어나도 한참 더 가야 한대. 막내가 아직 서툰 발음으로 따라 말합니다. 아빠, 안녕. 저는 강만호와 한명숙이 멈춰 서는 것을 봅니다. 그들도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떠나려던 발걸음이 묶인 채 두 사람은 나무 뒤편에서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화려한 수목장과 소박한 묘지, 거대한 불을 가진 노부부와 편의점 간식을 든 삼남매 같은 공원 안에서 서로 다른 이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만호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고정됩니다. 명숙도 손수건을 쥔 채 그들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뿌리라도 내린 것처럼 서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습니다. 그리움, 부러움, 아픔,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가장 큰 아이 하나가 다시 입을 엽니다. 아빠 가서도 나 동생들 안 잃어버릴게. 미국 아빠 엄마가 우리 셋 다 같이 데려가 준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이해합니다. 입양입니다. 이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고 이제 낯선 나라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소리는 어린아이답지 않게 단단하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가운데 아이 둘이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아빠, 근데 나 영어 못하는데. 거기 사람들은 나 안 좋아하면 어떡해? 나 아빠 냄새 잊어버리면 어떡해? 하나가 재빨리 둘이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안 잊어버려. 내가 매일 밤 아빠 얘기해 줄게. 아빠가 우리한테 구워준 고구마 냄새, 아빠가 불러준 노래, 다 기억하게 해줄게. 저는 나무 뒤에 한명숙을 봅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표정입니다. 강만호도 굳은 얼굴로 아이들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와 부모를 잃은 아이들. 두 종류의 상실이 이 차가운 공기 중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무게가 저에게까지 전해져 옵니다. 숨이 막힐 듯 합니다. 하나가 묘비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아빠, 우리 입양 가요. 가서 이름도 바뀌고 말도 바뀌겠지만 아빠 안 잊어버릴게. 아빠가 우리 아빠였다는 거. 하늘나라 가서도 꼭 기억해줘. 그 순간 새 아이가 일제히 외칩니다. 아빠 사랑해요.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도 둘이도 막내 세진도 모두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제 방이 무너지듯 댐이 터지듯 그 울음은 거세게 흘러나옵니다. 어린 목소리들이 뒤섞여 하나의 통곡이 됩니다. 저는 그 소리가 묘지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을 느낍니다. 나무들 사이로, 낙엽들 위로 차가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갑니다. 한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입을 손으로 막고 있습니다. 강만호의 턱이 떨리고 있습니다. 붉어진 그의 눈가에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맺힙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계속됩니다. 그 소리는 슬픔이자 이별이고 사랑이자 기억에 대한 약속입니다. 저는 그저 그 광경을 바라볼 뿐입니다. 석양빛이 더욱 짙어집니다. 그림자들이 더 길게 늘어납니다. 두 개의 세계가 이 공원 안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저는 한명숙이 갑자기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나무 뒤에서 걸어 나옵니다. 강만호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 하지만 명숙의 발걸음은 이미 멈출 수 없습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갑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듭니다. 낯선 여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눈물 젖은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봅니다. 명숙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어쩌면 좋니? 이 어린 것들이.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끼며 떨립니다. 하나가 놀란 듯 눈물을 황급히 닦으며 묻습니다. 누구세요? 명숙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신 그녀는 막내 세진의 볼에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줍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부드럽고 애틋합니다. 미안하다. 너희들 마음이 너무 예뻐서, 아줌마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는 명숙의 눈에서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새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어깨를 떨고 있습니다. 강만호가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그는 아이들 앞 묘비에 정갈하게 놓인 편의점표 초코파이 3개와 우유 3팩을 내려다봅니다. 저는 그의 시선이 그 소박한 재물 위에 오래도록 머무는 것을 느낍니다. 억만금의 재산을 가진 그였습니다. 최고급 수목장의 아들을 모셨고 값비싼 공양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죽은 아버지에게 초코파이 하나를 건네는 이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 그것을 그는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알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만호가 입을 엽니다. 낮고 묵직한 목소리입니다. 미국. 어디로 가느냐? 하나가 처음에는 겁먹은 듯 움찔합니다. 하지만 곧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대답합니다. 미네소타라는 곳이래요. 거기 가서 공부 많이 해서 나중에 꼭 아빠 보러 올 거예요. 저는 그 어린 목소리에 담긴 결연함을 느낍니다. 하나는 자신보다 훨씬 큰 이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리와 세진은 여전히 명숙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낙엽 몇 개가 아이들 사이로 굴러갑니다. 석양빛이 5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입니다. 강만호는 아이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한명숙은 새 아이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무언가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 변화의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강만호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봅니다. 그의 시선이 허공을 응시합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합니다. 그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립니다. 아들 진우가 죽기 전 남겼던 말입니다. 아버지,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에 심는 거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만호는 코웃음을 쳤었습니다. 순진한 소리라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깊이 박힙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서 고통과 깨달음이 뒤섞인 표정을 읽습니다. 만호가 명숙을 바라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여보, 우리 진우가 저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낸 건 아닐까? 명숙이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봅니다. 여보,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희망과 슬픔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봅니다. 만호가 천천히 아이들을 향해 무릎을 굽힙니다. 그는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춥니다. 저는 숨이 멎을 듯합니다. 태성그룹 회장 강만호가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는 것은 생전 처음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자신도 생전 처음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얘들아, 비행기 타지 마라. 하나가 눈을 크게 뜹니다. 네, 그치만 우린 갈 데가 없어요. 만호가 고개를 젓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고합니다. 아니다. 있다. 그가 진우의 묘비를 가리킵니다. 이 아저씨 아들이 외롭다네. 너희들처럼 착한 동생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자꾸 나를 부르네. 저는 만호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냉혈한이라 불리던 사람입니다. 제게의 황제라 불리던 사람입니다. 평생 눈물을 보인 적 없다던 태성그룹 회장의 눈물입니다. 그 한 방울이 땅에 떨어져 낙엽을 적십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너희들 아빠는 못 되어줘도 든든한 할아버지는 되어주마. 너희 아빠 안 잊어버리게 매년 여기 올 때 내 차 타고 오자꾸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따뜻합니다. 저는 이 순간 공기 자체가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명숙이 새 아이를 더욱 꽉 껴안습니다. 하나, 둘이 세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아이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새롭게 흘러내립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두 개의 상실이 만나 하나의 희망이 되는 순간입니다. 잃은 것들이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 순간입니다.
진우의 묘비 앞에서 그리고 아이들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5사람이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낙엽들이 춤을 춥니다. 저는 그 낙엽들 사이로 무언가 따뜻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 공원 입구까지 걸어갑니다. 저 멀리 검은색 세단이 서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줍니다. 새 아이가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오릅니다. 하나가 먼저 타고 둘이가 그 옆에 그리고 막내 세진이 가운데 앉습니다. 강만우가 세진 옆에 자리를 잡고 한명숙이 둘이 옆에 앉습니다. 저는 차 안의 모습을 봅니다. 만호와 명숙이 양쪽에서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습니다. 그 큰 손과 작은 손이 맞닿는 순간 무언가가 연결되는 것을 느낍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합니다. 저는 하나가 뒷유리 너머로 멀어지는 묘역을 바라보는 것을 봅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안도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의 입술이 움직입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저는 그 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빠 들었지? 우리 아빠 안 잊어도 된대. 우리 이제 안 헤어져도 된대. 노을이 공원 전체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과 붉은빛이 섞여 장엄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검은 세단은 그 노을을 향해 달려갑니다. 희망을 싣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는 그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자식을 잃은 노부부가 있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상실의 자리에 위로를 채우고 슬픔의 자리에 사랑을 채우며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차는 점점 작아집니다. 노을빛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봅니다. 잔잔한 음악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선율입니다. 끝이지만 시작인 멜로디입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낙엽들이 춤을 춥니다. 공원은 어둠 속으로 잠겨갑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 차 안에는 빛이 있다는 것을, 5개의 상처받은 마음이 서로를 어루만지며 만들어내는 작은 빛이 있다는 것을.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립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노을은 완전히 지고 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해가 뜰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